자, 도도한 생활 갈게요. 일단 객관 먼저 합시다. 여기서 이 도도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한데, 일단 제목이 시험 그거랑 많이 연계되거든요. 도도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뭐예요? 도도하다. 그쵸. 약간 조금 어떻게 잘못 보면은 부정적이게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전적 의미와 거기에서 부정적이게 표현된 거는 아니에요. 부정의 의미가 강조된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긍정적이게 의미가 강조가 됐고, 어쨌든 극복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자존감을 지키려는 모습. 이게 이제 그거고. 그래서 학교에서 도도한 생활의 제목이 약간 이제 반어적이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약간 상대적인 선지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잘난 체하며 주제넘게 거만한 뜻이잖아. 그 사전적 의미는 부정의 의미로 쓰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도도한 생활이 부정은 아니고 긍정의 의미로 쓰였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두 번째, 이 도도가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때 그 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레미의 그 도일 수도 있고, 그러면 도레미파솔 중에서 도가 가장 낮은 음이잖아. 그래서 낮은 생활이 그러니까 도레 그게 아니라 도도라고 했으니까 낮은 생활이 계속 지속된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낮은 생활 지속. 그리고 고난 혹은 고난 요렇게. 근데 레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제목에. 그래서 고단한 현실의 반복을 의미하는 거이기도 하고. 그래서 실상은 도와 도가 반복되는, 가장 낮은 음에서 얘기하는 그게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이 도도한 생활은 나의 성장 시절, 여기 이 소설이 되게 피아노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피아노. 그리고 뒤에 만두 그림이 있는데 만두도 되게 중요하기도 해요. 피아노로 상징되는 중산층의 삶을 의미하나 집이 망해요. 아버지가 빚 보증을 잘못 쓰시거든요. 그래서 왜 보증이랑 관련된 그 모의고사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고3. 언제 거냐면 재작년 것 중에 보증을 잘못 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나의 삶은 가장 낮은 음인 도와 같다. 성인이 됐어요. 성인이 되고 나는 새방으로 이사 온 후로 피아노를 치지 못하는데, 이 피아노를 왜 가지고 오냐면 엄마가 나한테 피아노는 가지고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피아노를 치지 못하는데 이 집주인이 피아노 소리 시끄럽다고 눈치를 엄청 줘. 그래서 피아노를 못 쳐요. 근데 폭우로 새방에 물이 차오르는 절망적 상황에서 한 거라도 하듯 피아노를 연주한다. 그래서 이 피아노가 이 연주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이처럼 도도한 생활은 도가 반복되는 소리를 뜻하면서 자존감을 지키려는 나의 모습을 상징한다. 여기에서 배경이 반지하잖아요. 그 반지하로 설정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배경 설정의 의미, 현실감이 올라가고요. 자연스러운 사건 전개가 되고요. 주제를
부각하는 효과가 있어요. 배경이 네, 그렇죠. 이 도도한 생활의 배경이 주는 문학적 효과. 현실감이 올라가고 자연스러운 사건 전개가 되고요. 왜냐면 그 너네 그 영화 기생충 봤어요? 네, 못 봤군요. 나중에 보세요. 19금이긴 하다. 그 기생충 영화에서 보면은 주인공 가족들이 다 반지하에 사는데 폭우가 내려서 그게 다 물에 잠기잖아.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거야. 납득이 가는 설정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여름이에요. 그 배경이. 초여름에 비가 내리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주제가 부각되는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배경이라고만 하면 너무 좀 퉁치는 느낌이잖아. 시대적 배경이랑 공간적 배경이랑 시간적 배경을 같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쓸게요. 저는 한글에다가 쓸 테니까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쓰세요. 제가 필기 보여드릴게요. 자, 도도한 생활, 배경의 특징. 1. 시대적 배경. 이러면 좀 크게 보이죠? 자, 시대적 배경은 사회적 배경이기도 합니다. 빛 보증을 잘못 썼어요. 그래서 집안 전체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대학 등록금도 필요하고요. 취업난 때문에 편입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대학 등록금을 언니가 대학 등록금이랑 편입 준비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바빠요. 그리고 2. 공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은 반지하 새방이죠. 반지하이기 때문에 곰팡이가 피어 있고 빗물이 너무 많아. 약간 열악해요. 그리고 열악하고 습습하고 이거는 결국에 젊은 세대가 겪는 현실적 어려움. 이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3번째 시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 계절은 초여름 그리고 불안정한 삶 열악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한 배경을 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일단 필기를 하시고요. 이렇게만 하면은 와닿지 않아. 왜 와닿지 않냐면 지금 너네가 대학을 가면은 그 장학금도 되게 많고 제도도 되게 잘 되어 있고 국가장학금 제도도 되게 잘 되어 있잖아. 근데 이때만 해도 장학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국가에서 뭔가를 해주는 게 없었어. 그게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0708년도까지 이어져. 이해했어? 그래서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을 배경이라고 했을 때 2008년이 언제야? 이명박 다음에 누가 대통령 됐어? 박근혜 대통령 됐잖아. 그때 대학생이었던 사람 이명박근혜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때 대학생이었던 사람들이 엄청 힘들게 삶을 보냈단 말이야. 물론 저는 그때 세대가 아니에요. 나 대학생 때 누구였지? 어쨌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박근혜 탄핵되고 문재인이었다. 문재인으로 넘어갔다. 그렇게 됐었는데 그 이명박이랑 박근혜 때 대학교 다니던 사람들이 왜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았냐면 그때 처음으로 88만 원 세대라는 단어가 생겼고 그리고 그 삼포 세대라는 단어가 그때 생겼어. 물론 이거는 도도한 생활은 그거보다는 조금 이전이기는 한데 그거랑 전체적인 맥락을 같이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거 필기 다 하셨죠? 네. 삼포 세대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어? 처음 들어봐? 삼포 세대가 뭐냐면 연애, 결혼, 출산 포기한다. 요거야. 왜냐면 지금 내가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이거는 지금은 비혼이라는 그게 이제 트렌드잖아. 비혼이랑 이거랑 달라. 비혼은 내가 나의 삶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에 나를 묶이지 않겠다라는 느낌이고 얘는 결혼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비혼은 결혼을 하고 싶지 않은 거고. 그리고 88만 원 세대. 이것도 처음 들어봐?
88만 원 세대는 뭐냐면 이력서랑 뭐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신입 초년생 월급이 88만 원이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최저시급 1만 원 조금 넘잖아요. 이때 이명박 박근혜 때 최저시급이 3천 얼마? 요때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최저시급 안 지키면 바로 노동청 가서 신고하고 사람들도 그걸 되게 무서워하는데 이명박 박근혜 때 그리고 그 전 세대는 최저시급이라고 하는 개념이 잘 안 지켜졌어. 그래서 최저시급이 3,000원이면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2,000원 받고 일했어. 1시간 일하면 2,000원 버는 거야. 근데 거기서 세금 또 떼. 그러니까 일을 정말 많이 해도 내가 뭔가 등록금이나 이런 거를 벌기가 힘들었지. 그리고 등록금, 지금은 한국장학재단 있잖아요. 한국장학재단 있어서 너네는 등록금 부담이 많이 적을 텐데 이거 지금 금리도 되게 적단 말이야. 근데 이때 당시에는 금리도 되게 높아서 아직까지도 아마 그때 대학 다녔었던 사람들이 몇 년생이냐면 88년생부터 92년생급 요때 사람들이거든요. 이때 사람들 아직도 학자금 갖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때 금리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은 나이로 치면은 청년에 안 들어가. 만 몇 세까지가 청년이잖아. 그래서 청년 혜택도 받기가 조금 힘들어. 그래서 약간 그 중간에 낀 세대라고 보거든요. 그런 세대까지 이해하시면은 조금 이게 보기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알바를 해가지고 어떻게 등록금을 벌어본다든지 편의점에서 1시간에 2,500원 받고 지금 2,500원으로 뭘 할 수 있어? 다이소에서 물건 2개 사기? 요거밖에 못하죠. 물론 그때 당시의 물가랑 지금의 물가랑 다르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2,000원은 굉장히 짠 거였어. 그리고 내가 20살이 돼서 알바할 때 최저시급이 5천 얼마였다. 4,800원인가? 5천 얼마였었어. 그러다가 조금씩 올라서 10,000원을 지금 넘긴 거지. 그래서 이제 요거 배경 그거 필기하시고 작품 개관 설명 볼게요. 단편 소설이면서 세태 소설이고요. 이게 소설인데요. 감각적이라고 하는 특징이 되게 중요해요. 소설인데 마치 시처럼 지금 근데 왜 눈이 집중력이 흐트러진 것 같지? 여기까지만 하고 쉴 테니까 좀만 참아봐. 감각적이라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사실적, 상징적, 그리고 사회 비판적 요소가 들어가요. 배경은 현대 서울이고요. 1인칭 주인공 시점. 자, 그러면 언제나 소설은 시점 문제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그쵸? 나의 생각을 독자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시점 문제 반드시 나올 거고 1인칭 주인공이라고 얘기 안 하고 서술자가 바깥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이거 구분해서 문제 내겠죠. 그 다음에 제재, 한 자매의 가난과 꿈. 주제, 젊은 사대 고단한 삶과 극복 의지, 참신, 감각, 일상적인 삶을 통해 사회 문제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 때문에 공감하기가 쉽다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상징적인 소재와 공간의 의미를 바탕으로 주제를 드러내고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서술상의 특징 볼게요. 서술상의 특징 1. 제목의 의미. 아까 제목의 의미 뭐라 그랬어? 극복 의지 들어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열악한 현실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랬고 반어적이라는 거 상대적인 선지로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소재. 자, 얘네 어디서 살아요? 반지하에서 살죠. 반지하에서 폭우가 내려서 물건이 싹 다 젖고 이거를 내가 퍼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재난이잖아요. 자연재해. 이거를 개인이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개인이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개인의 노력으로는 극복하기가 어려운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회 구조적 문제.
를 언급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 본문에서는 자세하게 안 다뤄지기는 하는데 주인공인 애가 건포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건포도. 이 건포도는 이따가 이유가 나와. 그 건포도를 왜 좋아하냐면 이 건포도는 방안과 대비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됐어요? 그리고 여기 다시 시점으로 들어왔을 때 이거의 장점은 심리 묘사가 조금 편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단점은 뭘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의 단점이 뭘까? 그쵸. 객관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상대적으로 힘들다라는 얘기를, 그걸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너무 주관적이고, 주인공 이외의 인물 심리를 주인공의 시선에서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시점 문제가 나오면 그 소설의 서술 방식 중에서 직접 제시인지 아니면 간접 제시인지도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직접 제시랑 간접 제시의 차이점 아시죠? 직접 제시는 뭐예요? 뭐지? 이 정적은? 그쵸, 직접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정이는 착하다. 이건 직접 제시고, 민정이는 매주 고아원에 봉사 간다. 이건 간접 제시잖아. 그러니까 근데 직접 제시랑 간접 제시라는 단어를 안 쓸겠지. 직접 제시를 말하는 게 뭐 말하기 방식, 이렇게 직접적으로 서술하기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간접 제시는 showing, 보여주기, 극적 제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니까 얘네의 그 서술 방식의 차이점이랑 얘네 서술 방식이 어떻게 다르게 나오는지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발단 볼게요. 어린 시절 엄마는 나를 피아노 학원에 보내면서, 이 피아노가 아까 뭐라고? 중산층의 삶을 상징하는 거라고. 중산층의 삶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고딩 엄빠 봐봐. 얘 니네 또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그리고 분명히 어디선가에는 너네랑 동갑인데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어디서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는 애들이 있을 거라고. 그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 피아노는 되게 사치품목이지. 내가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피아노를 어떻게 쳐요? 학원에 보내면서 피아노를 사주고, 나는 만두 가게 한쪽에서 가끔 피아노를 쳐요. 여기 있는 그 만두. 그래서 이 만두 가게 한쪽에서 가끔 피아노를 치고, 만두 가게에서 피아노를 치기 때문에 피아노랑 만두가 좀 자주 나와요. 얘의 소재 중에서. 아빠의 빚보증으로 집이 망하고, 나는 서울에 있는 언니의 반지하 새방으로 이사하면서 엄마의 부탁으로 피아노를 가지고 갑니다. 이게 또 빚보증이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법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법이 어떻게 되냐면, 빚보증을 이렇게 빚보증을 쓰는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알지 못하고 그런 계약서를 안 쓰면 이걸 안 갚아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갚아도 되는데 만약에 내가 혹시 그거를 몰라서 갚아버렸어. 그럼 그 돈 다시 못 돌려받아요. 빚보증이라고. 보증이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나중에 꼭 잘 보셔야 돼요. 보증 같은 거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항상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단골 소재잖아. 응답하라 1988도 성동일이 빚보증 잘못 써가지고 집이 그렇게 앉은 거잖아. 나는 서울에 있는 언니의 반지하 새방으로 이사하면서 엄마의 부탁으로 피아노를 가지고 가요. 이 피아노는 뭐라고?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자존심, 자존감.
밖에서 비가 내리자 반지하 새방으로 빗물이 들어오고 언니를 기다리며 빗물을 퍼내던 중 너네 빗물 퍼낸 적 있어? 없지? 빗물을 퍼낸 이렇게 힘든 와중에 진짜 속 시끄럽게 아빠한테 전화가 와. 아빠 전화가 뭐야? 돈이 필요하다는 아빠의 전화를 받아요. 그러면 이거랑 관련된 사자성어? 설상가상. 그쵸? 받고 또 더 짜증나게 언니의 예전, 언니의 X가 찾아와요. 그래서 술을 엄청 많이 먹고 와가지고 내가 얘를 이제 컨트롤을 못해. 그래서 얘를 어디다 눕히냐면 피아노 의자 위에 이렇게 눕혀놔요. 그러던 와중에 빗물이 차오르는 반지하 새방에서 나는 집주인과 한 약속을 깨고 피아노를 칩니다. 이게 그 기생충 영화에서 보면은 빗물이 막 이렇게 여기를 빗물이 너무 넘쳐날 때 기생충에서는 영화에서 여자 주인공이 화장실을 가요. 화장실을 가는데 변기 물이 역류를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장면 중에 이제 그냥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변기물이 역류하니까 그냥 변기 위에 쭈그리고 앉아. 그러고 담배 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얘는 어떤 이미지야? 여기 그거 이유로 각성을 해. 내가 진짜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 이유로 각성을 하는데 얘는 건강하잖아. 담배를 피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피아노를 쳐요. 이 피아노가 뭐야? 결국엔 극복 의지를 상징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고등 교과서에 실렸겠지. 긍정적인 주제의식을 담고 있으니까. 읽었던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모의고사에 나왔었던 적 있어가지고 익숙하실 거예요. 고1 모고에 나온 것 같은데. 네. 맞아요. 하나만 더. 만두가 뭘 상징하냐면 과거의 안정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 그리고 밖에서 폭우가 내린다고 했죠? 이 폭우랑 여름이랑 또 연관성이 있기도 하고 요 정도. 잠깐 끊었다가 뒤에 본문 들어갈게요. 머리 아픈 거 같아. 감기 올랐어요. 자, 이 작품은 2000년대 살아가는 청년들의 고단한 현실을 감각적으로 형성했다. 성인된 내가 머물고 있는 반지하 공간을 통해서 살아갈 발판을 마련하기 힘든 젊은이들이 처한 현실과 사회적 문제 환기. 따라서 소설의 구성 요소, 소설의 구성 요소 3요소 뭐야? 그쵸, 인사배죠. 배경의 의미를 학습하라. 그러면 이거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감적, 창의적, 비판적으로 활동하라. 2000년대를 살아가는 현실을 형성한 현대소설이다. 자, 도도한 생활, 앞부분 줄거리. 어린 시절 만두 가게를 하는 엄마는 나를 피아노 학원에 보내고 나에게 피아노를 사준다. 이 피아노 뭐라고? 중산층. 그렇지, 중산층.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자존심, 희망. 나는 이따금 만두 가게 안에 만두는 뭐라고? 그 과거를 생각하게 하는 매개체라고 했죠. 엄마는 그 모습을 좋아한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빠의 빚 보증으로 집안이 망해서 값진 물건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만 엄마는 피아노를 팔지 않으려고 한다. 왜냐면 이것마저 팔아버리면 그 시절을 기억할 게 없는 거이기도 하고요.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집안이 정말 망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지. 대학에 합격한 나는 언니가 사는 서울 반지하 새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엄마의 부탁을 받아서 피아노를 가지고 갑니다. 이사간 집의 집주인은 피아노를 가져온 나를 굉장히 못마땅해 하고요. 이게 시끄럽다고. 나는 집주인에게 피아노를 절대 치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나는 등록금을 모으기 위해 컴퓨터로 학원 교재나 시험지를 만드는 아르바이트를, 언니는 편입 준비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굉장히 고된 생활을 이어나갑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 젊은이들의, 저도 그랬고 대학교 다닐 때 젊은이들의 힘든 삶.
자, 곰팡이가 잘 피고 빗물이 들어오고 열악해요.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요. 피아노 중산층 안정, 자존감, 자존심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이거. 그 뭐지? 집주인. 집주인. 피아노도 못 치게 하는 집주인. 비판적 요소로 작용하고요. 초여름이었다. 시간적인 배경이죠. 초여름이었다. 시간적인 배경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장마, 폭우의 전조 증상이기도 하고요. 불안정한 삶. 불안정한 삶을 시작하는 거이기도 하고요. 이 땅은 비가 오다 그쳤고 다시 내렸다. 창밖 보도 위에 빗방울들이 수많은 원을 그리며 내 머리 위에 아름답게 떠 있었다. 비가 오다 그쳤고 다시 내렸고 아름답게 떠 있었다. 부정적 현실 반복. 검정색이 생각보다 안 보이네. 부정적 현실 반복. 그리고 삶의 구조 반복. 그게 빗방울들이 수많은 원을 그리며 내 머리 위에 아름답게 떠 있었다. 자, 그 빗방울이 내가 그 빗방울을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빗방울들을 올려다보고 있잖아요. 그럼 그 빗방울들이 여기 있고 나의 시선이 밑에 있다라는 거야. 그쵸? 그러면 나의 시선이 지면보다 낮은 반지하에 위치한다. 그래서 감각적이면서 시각적인 거 보여주고 있고, 비는 하늘이 아닌 지상에서 내리는 것 같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는 하늘이 아닌 지상에서 내리는 것 같았다. 그냥 다 졸라 힘들고 그냥 죽고 싶다. 이런 느낌이에요. 사회적인 압박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사는 삶 자체가 힘들다라는 얘기야. 그냥 너무 지쳐. 너무 지쳐서 이 압박이 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삶 자체에서 오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지상에서 내리는 것 같았다. 원래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데 그 비를 압박이라고 했을 때 그냥 지금 삶 자체에서 오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여기서 내리는 그 비는 압박을 뜻해요. 오다 그쳤고 그쳤다가 다시 내리고 그 빗방울들은 내 머리 위에 떠 있고 나는 그것을 밑으로 내려다보고 있고 낮은 위치에 있으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땅바닥에서 뭔가 생성되는 듯한 느낌. 그럴 때마다 얘는 건포도를 털어먹는데 건포도는 자기가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까맣게 쫄아붙은 캘리포니아 햇빛을 씹어먹는 기분이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대비되고 있는 거야. 캘리포니아 주가 이제 거기가 샌디에이고 있는 쪽인데 제가 재작년에 샌디에이고에서 한 2주 살았거든요. 근데 샌디에이고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행복해. 그러니까 축축하지가 않아. 글씨 모르겠어, 다나야? 어디? 시각 옆에 시각. 감각 플러스 시각. 그래서 왜 캘리포니아 긍정 이런 단어가 있잖아. 그게 날씨가 좋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물리적으로 반지하에 있죠. 반지하는 햇빛이 잘 안 들어와. 근데 이 건포도는 햇빛을 씹어먹는 듯한 느낌 때문에 좋아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대비라고 보세요. 눅눅한 방 안의 환경과 대비되는 소재.
언니는 번화가에 있는 프랜차이즈 식당, 뭐 아마 그거겠죠? 뭐 맥도날드나 롯데리아나 뭐 요런 데서 일을 하겠죠.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계산대를 보는 일을 하고 있었고, 언니는 새벽마다 어깨에 쌀포대만 한 졸음을 이고 이 부분이 굉장히 감각적이라고 하는 거야. 비유를 얘기하고 있으면서, 여기 이거 안 썼다. 햇빛. 얘도 감각적 제시. 이고 학원에 갔고 주말이면은 그 다리 사이에 포대를 끼고 깊은 잠을 잤다. 언니가 짊어진 삶의 무게, 이거를 형상화해서 보여주고 있죠. 언니는 종종 옛날에 애인과 통화했는데 그 사람은 훌쩍이면서 집 앞에 찾아오기도 했어요. 이따금 비가 오다 그쳤고 다시 내렸고요. 나는 TV 앞에 앉아서 오늘의 날씨를 경청했는데 언니가 집을 비우면 청소를 하고 손쉬운 반찬을 만들고 햇빛 알갱이가 들어있다는 합성세제로 빨래를 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 열악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노력을 굉장히 잘 하고 있죠. 열악한 상황이긴 하지만 노력을 되게 하고 있고, 그리고 햇빛 알갱이가 들어있다라는 이런 세제가 어딨어 도대체. 햇빛 알갱이는 또 뭐야? 말이 돼? 햇빛 알갱이를 어디서 갖고 올 건데. 그럼 이거는 뭐야? 소망이지, 소망. 햇빛을 보고 싶다라는 소망이겠지. 햇빛을 보고 싶다. 그리고 왜냐면 얘가 지금 계속해서 비가 내리잖아. 비. 이거랑 대비되지. 그럼 햇빛은 또 뭐이겠어요? 희망의 상징이겠죠. 희망. 간접적으로나마 햇빛을 느끼고 싶은 거를 세제로 표현을 한 거야. 그리고 여기서 오늘의 날씨를 경청했다 그랬잖아. 이게 왜 경청을 하는 거냐면 불안해서 그래. 불안에 대한 대비 심리. 불안에 대한 대비 심리. 왜? 재난에 취약한 계층이어서 그래요. 그리고 열악한데 노력하고 있다 그랬잖아. 결국에 이건 또 뭐냐면은 생존을 위한 일상적 노동. 그러면서 책임감. 그리고 이 햇빛은 정말 원하는 IUC, 바람이겠죠. TV에서는 곧 장마가 시작될 거라는 소식을 전해왔고, 나는 그래도 나름 대비를 하기는 해. 플라스틱 통에 든 습기 제거제를 사다서 안쪽과 옷장, 신발장에 넣어두었다. 저축한 돈이 있으니 사소한 재해쯤이야 아무래도 좋다는 마음이었다. 근데 이제 장마가 시작될 거라고 하는 거 위기, 약간 불안불안하죠. 나는 어서 학교에 가고 싶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그 소망을 열거하기 시작할 건데, 여기서 학교에 왜 가고 싶냐면 얼추 한 학기 등록금을 모았고, 등록금 한 5, 600? 여러분들 공대 한 학기 등록금이 얼마인 줄 알아요? 비싸면 8, 900이에요. 8, 900. 한 학기가. 네, 한 학기가 그래요. 한 학기가. 등록금이 많이 비싸요. 문과는 등록금이 조금 싼데 공대는 등록금이 좀 비싼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진로를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로를 바꾸라는 게 아니라 왜 비싸지? 공대 그것 때문에 비싸요. 말뚝을. 진로를 바꾸라는 게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을 생각을 하셔야죠. 그냥 군대로 그냥 말뚝을. 발톱 박아야겠다. 근데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자, 나 군대 못 가는데. 관이
관계 맺으면서 피로나 긴장을 느끼고 싶었대. 이게 무슨 말이야? 얘는 지금 혼자 있잖아. 사람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사람들이 너무 보고 싶고 이거는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야. 얘 MBTI E인가 봐. 이거 아니에요. 그런 감정선이 아니야. 내가 너무나 혼자 있고 너무 외로운 삶을 오래 사니까 사람들이랑 대화해가지고 이걸 해소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너네도 너무 심심하면 누구랑 붙잡고 얘기하고 싶잖아. 그런 감정선이라고 생각해. 표정은 아닌데요? 라는 표정이기는 한데 한 번도 그걸 느껴본 적이 없어서 그래. 대학교 가보고 한번 혼자 지내봐. 외롭게 살아봐. 그러면은 사람과의 그런 피로나 긴장감을 느끼고 싶을 때가 와. 너네는 지금 그런 걸 느낄 새가 없잖아. 내일도 제주도 간다며. 그러면 없지. 그래서 이거 잘 이해해야 돼. 긴장되는 옷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얘는 긴장되는 옷이 뭐냐면은 옷을 입으면 긴장을 한다는 건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옷을 입고 긴장 있는 그 텐션을 유지시키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긴장된 표정, 평판도 의식하고 싶고 사랑하고 아첨하고 농담하고 험담하고 계산적이거나 정치적인 인간도 한번 돼보고 싶었다 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감정선,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감정선. 그럼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감정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인간관계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야, 언니가 맨날 막 시급한 3,000원, 2,000원 받으면서 맥도날드랑 맥도날드도 아니겠다. 롯데리아 같은 데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언니 막 쓰러져서 자고 있는데 언니 나 심심해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 못하지. 그럼 언니가 안 때리면은 양반이다. 언니가 때려도 할 말 없죠. 그래서 이 얘기는 근데 인간관계를 너무 많이 하면은 피로하잖아요. 피곤하고. 여러분들도 지금 집에 가고 싶잖아요. 저도 집에 가고 싶어요. 피곤하거든요. 그 피곤한 거를 그래도 느끼고 싶다고. 인간관계의 피로조차 갈구하잖아. 갈구한 만큼 현재 굉장히 단조롭고 고립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나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나쁜 사람일 수도 있죠. 그쵸? 히틀러만 해도 누군가에게는 좋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히틀러가 만든 법 중에 우리 지금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사랑하는 법이 있잖아. 동물권을 히틀러가 맨 처음 만들었잖아. 그리고 히틀러가 장애인들은 다 이제 말살시키고 그런 것도 했었는데 히틀러가 가장 아끼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미리 피하라 그랬어. 내가 이런 공지를 내릴 거니까 너는 다치지 않게 미리 피하라고. 그럼 그 사람한테는 히틀러가 최고의 친구지. 그런 것처럼 누군가한테는 좋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나빠. 너네도 그렇겠죠. 누군가한테는 너무 최고의 친구겠지만 누군가한테는 진짜 쓰레기일 수도 있겠죠? 저도 그렇고 누군가한테는 진짜 나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한테는 좋겠죠. 사실 아무것도 될 수 없었다. 왜? 그러니까 이렇게 일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그러니까 원래 nothing이 제일 힘들어. 이거는 좋은 거. 이거는 어쨌든 good something이잖아. good something이고 이거는 bad something이지만 아무것도 될 수 없다. nothing이야. nothing이 건지기 힘들다는 거야. 왜? 인간관계 속에서 nothing은 뭐냐면 정이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가전제품뿐이 없다. 유유, 엉엉, 울고 있죠. 그래서 뭐라 그래? 이 표현이 되게 귀엽지 않아? 냉장고에게 잘 보이거나 전기 밥 등을 헐뜯고 싶지 않았고 첫 월급을 탔을 때 누구를 만나 어떻게 돈을 써야 할지 몰라 당황했었다. 자, 이 부분에서 관계가 단절된 현재. 이 얘기는 관계 맺음을 해야지만 정체성을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를 맺어야지만 정체성을 확인받을 수 있어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했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이냐? 너네가 지금 조선시대 때 태어났다고 해보세요. 그럼 우리 가정이 다 노비겠죠. 여기 양반이 어딨어? 양반? 15%도 안 돼요. 전국에 있을 때. 우린 그냥 다 노비야. 그럼 뭐해? 공부 안 하겠지. 뭐 너네는 가서 밥 메고 난 뭐 빨래하고 밥 짓고 이러고 하겠죠. 그럼 그게 그 시대랑 상황 속에서 관계를 맺어지게 되면서 나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치? 너네도 지금 학교에 다니니까 학생인 거지. 학교 안 다닌다? 뭐야 그러면? 비행청소년이지. 이해됐어요? 관계를 맺음으로써 정체성이 그게 만들어지는 거야. 너네는 너인데 너네의 본질은 변하지 않겠지. 뭐 이제 살로 이루어져 있고 단백질로 이루어진 인간이겠죠. 근데 그 정체성은 관계를 맺으면서 만들어진다는 거야. 왜 얼마나 남았나 확인하고 있었어? 별로 안 길어. 금방 끝나. 이대로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는 일만 하다가 죽을 수는 없다고. 이게 이제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는 일만 하다 죽을 수는 없어. 그래서 매일 매일 어깨에 의자를 이고 등교하는 아이처럼 비유. 얼마나 무겁겠어. 아르바이트만 하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가끔은 손가락이 나뭇가지처럼 기다랗게 자라나는 꿈을 꾸기도 했어요. 변화를 원한다는 겁니다. 나는 손가락만 진화한 인간 타자수가 되어 다음 중 맞는 답을 고르시오라는 문장을 끊임없이 치고 있었다. 왜? 얘가 하고 있는 알바가 뭐야? 시험지 만드는 알바라 그랬잖아. 아까 앞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거를 치니까 그래서 문제지를 들고 인쇄소에 찾아가면 그걸 전부 나더러 풀라는 것이었다. 개끔찍해. 쓰레기 같은 꿈이야. 고 있었다. 이거는 뭘 상징하냐면 현실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너무 많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동시에 끊임없이 닥쳐오는 현실적 압박. 과제 뭐라 수 있고. 많을 다. 그래서 왜 뭐 남자들은 불안한 일이 있을 때마다 군대 다시 입대하는 꿈을 꾼다고 하잖아요. 저는 불안한 일이 있으면 무슨 꿈을 꾸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로 돌아가서 시험 보기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시험 공부를 아직도 안 해서 문제집이 깨끗한 상태의 꿈을 매번 꿔요. 아직까지도. 졸업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 꿈을 꿔요. 불안할 때마다 그 꿈을 꿔. 그때가 너무 힘들었어서. 고등학교 때 너무 힘들게 학교를 다녔어서. 그래서 항상 그 꿈에서 깨어나면 하는 일이 뭐냐면 핸드폰 보는 거야. 지금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인지를 확인해야 돼. 그래야 다시 잘 수 있어. 확인하고 자요? 아니면 깨어있어요? 확인하고 다시 자요. 마음의 안도감을 느끼는 거지. 아 맞다, 나 시험 안 봐도 되지. 이걸로 확인하고 다시 자는 거지. 그런 적 있었는데. 그러니까 너네도 언젠간 생겨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전 고3이 진짜 인생의 암흑기였거든요. 뒤지게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 왜냐면 나는 절대 재수할 생각이 없었고 무조건 현역으로 대학을 가야 했었고 내 또래의 대학을 안 간다? 인간 쓰레기였어. 지금은 대학 안 가는 선택지가 많지만 그때는 대학을 안 가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 그냥 도태되는 쓰레기였었어요. 그런 시대였었어. 내가 학교를 다닐 때는. 그래서 나는 건포도, 아까 얘가 건포도 제일 좋아한다 그랬죠?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거라 그랬어요. 가을이 얼마 자, 이거 뭐야? 얘 지금 계절이 뭐야? 여름이지. 가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그럼 뭘까요? 희망. 그쵸. 미래의 희망. 새 학기. 왜냐면 대학생이 좋은 이유가 방학이 거의 2달이니까. 8월 한 달 싹 다 방학이고 7월 초에 종강하고 9월 달에 개강하니까. 개강을 기다리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 위안을 삼는 거예요.
아, 근데 진짜 대학 때 방학 진짜 개꿀이지. 개재밌긴 해요. 뭐 하냐고? 그럼 뭐 노는 거죠, 뭐. 일하고, 알바하고. 8월에는 동대문에 옷을 사러 가야지. 화장은 언니에게 배우고. 아르바이트는 반드시 집 밖에서 하는 걸로.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려고. 그리고 얘가 뭐라 그래? 도 다음에는 레가 오는 것처럼 여름이 끝난 후에 반드시 가을이 올 것 같았지만 계절은 느릿느릿 지나가고 우리의 청춘은 너무 환해서 창백해져 있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 창백이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해. 자, 이 얘기는 기대와 다르게 고통이 지연되고 청춘이 소모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가난하게 대학교를 다녔어가지고 알바를 2-3개씩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너무 삶이 힘든 거야. 이제 청춘이 너무 소모. 너무 청춘이 너무 소모되고 있다고. 노처럼 보여. 그래서 이거는 평범한 삶에 대한 절실함. 그리고 얘는 평범해서 조금 더 잘 살다가 밑으로 추락했잖아. 자, 방 안은 눅눅했다. 자판을 치다 주위를 돌아보면, 자, 눅눅했다. 감각적 표현. 그 다음에 사건의 분위기. 자판을 치다 주위를 둘러보면 습기 때문에 자글자글 운 공기가 미역처럼 나풀대며 날아다닌 것 같았다. 자글자글 음성상징어. 근데 표현을 진짜 잘해. 제가 개인적으로 김애란 소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김애란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런 재밌는 표현을 되게 잘해. 벽지 위로는 하나둘 곰팡이 꽃이 피었고 피아노 뒤에 벽은 상태가 더 심각했다. 긴장감. 건반 하나라도 누르면 꼭 그 음의 파동만큼 날아올라 곳곳에 포자를 흩날릴 것 같았고 나는 피아노가 썩을까봐 걱정이었다. 피아노는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서 분석적 제시, 걱정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직접 제시, 해설적 제시, 텔링. 다 직접 제시랑 똑같은 단어예요. 몇 번 마른 걸레로 닦아봤지만 소용없었다. 그래서 응급처치로 화재 진압을 한 거죠. 달력 몇 장을 찢어 피아노 뒷면에 덧대 놓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피아노 건반을 확인해보고 싶어. 이게 제대로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피아노가 진짜 비싸잖아. 시골에서부터 이고 온 것인데 이대로 망가지면, 그러니까 이거는 옮겨온 뒤에 피아노를 연주해본 적이 없어. 왜? 집주인 눈치 보느라. 한날 마음을 먹고 피아노 의자 위에 앉았다. 그리고 건반 뚜껑을 들어 올렸다. 손안에 익숙한 무게감이 전해져 왔다. 내가 알고 있는 무게감이었고 88개의 깨끗한 건반이 눈에 들어왔다. 악기는 악기답게 고요했다. 나는 건반 위에 손가락을 얹어보았다. 설렘. 근데 그러면 치면은 네. 집주인이 뭐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냥 그 뭐라 하는 것만 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겠지. 뭐 이게 일회성으로 뭐라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더 살고 싶어. 반지하에 계약 연장을 하고 싶다고 해봐. 집주인이 너 계속 피아노 치니까 안 돼. 계약 끝. 너 나가. 이래버릴 수도 있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갑자기 집주인이 되게 말 같지도 않은 걸로 너 피아노 치는 거 너무 열받으니까 너 이번 달부터 월세 5만 원 더 내. 이래버리면 갑자기 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돈을 더 내야 될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보복할 줄 모르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피아노의 상태를 묘사하고 굉장히 순수하고 정적이 일어나고 혼란스러운 현실과 대비되고 피아노가 뭐라고 했지? 과거 풍요로웠던 시절의 기억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 이것을 다시 확인하고 경험할 수가 있어요. 피아노라고 하는 거는. 혼란스러운 현실 다시 확인 경험. 과거 풍 조금만 힘을 주면 원하는 소리가 날 터였다. 그 억눌린 자아 표출. 밖에선 공사음이 들려왔다. 이게 되게 싸가지 없는 거지, 집주인이. 자기네 집은 이렇게 소음을 많이 발생하면서. 네, 이중성. 너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잖아. 너는 시끄러우면 안 돼. 나는 시끄러워도 돼. 왜? 난 집주인이니까. 갑과 을의 관계니까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갑과 을의 관계. 갑과 을의 관계라고 해버리면,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그렇게 치부돼요. 그러면 너가 갑일 때도 있겠지만 너가 을일 땐 어떻게 할 거야? 그냥 흑흑 이러고 살 거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문학에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여기에 우리는 문학의 목적은 뭐냐면 늘 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강자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들은 생각 안 해줘도 잘 살아요. 우리가 약간 이런 고민이야. 아, 손흥민 이번에 돈 많이 못 벌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손흥민 고민을 왜 합니까? 너네 지금 내일 당장 곧 있을 시험이라 고민하세요. 뭔 말인지 알겠지? 강조하지 마세요. 그냥 안 좋아지려고. 아니 그냥 중간 끝나고 가면 딱 좋은데 중간 시험 가는 28일인가? 30일 남았어. 30일밖에 안 남았다고? 31일이야 정확히 말하면. 자, 그래서 이사 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일단 그런 마음이 들자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다. 한음 정도 괜찮지 않을까? 소리는 금방 사라지니까. 나는 용기 내어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외부의 소음이 내면의 욕구를 자극하게 되고요. 이 약속이, 그러니까 절대 치지 않을게요, 저 진짜 안 칠게요 라고 했었던 이 약속이 스스로를 억압하게 되는 거죠. 더 강하게. 그리고 원래 피아노를 이렇게 저는 피아노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전 피아노 치는 게 진짜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맨날 열매 그리는 거 있잖아. 뭔지 알지? 그거 한 번 치면 3개씩 긋고 피아노 선생님이 왜 이렇게 빨리 쳤냐 그러면은 그냥 빨리 쳤으라고 거짓말하고 집에 빨리 갔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그러니까 악기를 왜 배워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단 한 번도 악기를 잘 치고 싶다라는 욕구가 든 적이 없어, 살면서. 단소는 좀 잘 불고 싶어서. 왜냐면 단소 못 분다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집에 못 가겠어요. 예술적 욕구. 근데 얘는 이제 피아노를 사랑하는 애니까 예술적 욕구랑 자존심이 폭발했겠지. 그러니까 얼마나 억압되어 있으니까. 나쁜 집주인, 지는 엄청 시끄럽게 하면서 나는 노래도 하나 못 치게 해? 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순간. 그래서 한음 정도는 괜찮지 않으니까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직접 제시. 그리고 자기 합리화. 근데 약간 망설이고는 있어요. 왜냐면 애가 착하잖아. 만약에 진짜 나쁜 애였어 봐. 엥? 꺼져. 그치. 이미 쳤죠. 나쁜 애였으면 이미 쳤겠지. 그리고 얘 너무 소심하지 않아? 이거 하나만 쳐. 도, 끝. 그럴 거면 그냥 예전부터 치지. 야 그럴 거면 치고 말게. 거의 안 들리는데. 침묵을 깨는 행위, 소리, 둘 다 맞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제목이 도도한 생활이잖아. 도도한 생활에 도도한 생활의 이걸 듣는다고. 이걸 들어요. 말 안 된다. 첫 음계가 시작되는 부분이다. 도는 날아다녔습니다. 도는 날아다녔습니다. 뭐 굳이 따지면은 나방에 비유했다. 화류법이 있네요. 생생하고 감각적으로. 이거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청각에서 시각적으로 간 거죠. 네. 그쵸?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 공감각. 나는 그 소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가슴 속 어떤 것이 10개,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카타르시스. 존재감을 확인하지. 여러분들도 아직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뭐 정했으면은 너무 훌륭하고 좋지만 아직 고민을 하고 계시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카타르시스를 느끼는지 고민해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한 번은 옵니다. 살면서 한 번은. 안 오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이걸 해야겠다라고 느껴지는 사람 그가 있어. 가슴속 어떤 것이 10개 출렁거려서 사그라지는 기분이었다. 직접 제시죠. 도는 생각보다 오래 도하고 울었다. 여운. 나는 한 음이 완전하게 사라지는 느낌을 즐기려고 눈을 감았다. 짧은 순간을 만끽하려는 평화로운 상태. 근데 밖에서 무서워. 아니 이걸 어떻게? 감상을 방해하는 그거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 뛰어나다. 와. 미친 사람 같아. 오늘 손 이 정도 청력이면은 저기 뭐 국정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쿵쿵쿵쿵 주먹 이거 굉장한 긴장감을 주죠. 일단 직접 제시 감각적이면서 피아노 소리 감상을 방해해요. 나는 얼른 피아노 뚜껑을 덮었다. 이건 아는 거야. 이게 뭘 아는 거냐면 피아노 소리 때문에 왔구나라는 거를 무의식적으로 아는 거지. 왜냐면 얘가 이거를 모르는 애였잖아. 그러면은 배달이 온 건가? 아니면 뭐 택배가 온 건가? 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가 위축되고 공포감을 느껴요. 다시 쿵쿵 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을 열어보니 주인집 식구들이었다. 뭐 이렇게 계집아이는 엄마 똑 닮아 있었다. 진짜 열받을 것 같아. 외식이라도 갔다 오는지 모두 이쑤시개를 물고 있었다. 평화로운 중산층 평화롭고 평화로운 여유를 즐기는 중산층 가정. 학생 혹시 좀 전에 피아노 쳤어? 이기적이죠. 이기적이고 비정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인간성이 매몰되어 있어요. 나는 아닌데요? 그쵸. 여기서 네! 이러면 안 돼. 진짜 피아노 소리만 듣는 거 아니에요, 저 정도면? 그니까. 아니 민감하시. 바닥에 귀를 대고 사나? 위기 모면. 열악한 상황 속 나의 압박감이 증가한다. 주인 남자는 공사하면서 어떻게 소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공사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예민한 거지. 얘가 그거겠지. 벼르고 있었다는 거지. 소리가 나기만 해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지. 주인 남자는 친 것 같은데 나는 다시 아니라고 했다. 주인 남자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다가 내가 곰팡이 얘기를 꺼내자. 자, 그러면은 원래 집주인이 곰팡이 이슈를 해결해 줘야 돼요. 집주인이 응당 해결해
줘야 해. 지하는 원래 그렇다. 굉장히 무책임하죠. 그러면서 얘가 뭔가 더 요구를 할까봐 그치 튀는 거지 이거. 무책임하게. 2층으로 올라갔다면 한 층 더 위에 산다는데 들리나? 세입자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나는 방으로 돌아와 피아노 옆에 기대어 앉았다. 그런뒤 휴대전화 폴더를 열었다. 그래서 휴대전화는 고유한 음이 있어서 단순한 연주가 가능했다.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연주를 하고 싶은 거야. 예술적인 욕구가 아직 해소가 안 됐으니까. 1번은 도, 2번은 레. 그래서 더듬더듬 버튼을 눌렀다. 솔미 레도시파 파 미솔미 레도시도 레레레 미 원래 그렇다라는 말이 계속 여운에 남는 거야. 진짜 짜증이 나는 거지. 아니 원래 그런 게 어딨어요. 고쳐줘야지. 집주인이 고쳐줘야 돼요 원래? 네. 안 줘야 돼 이거. 아 그래요? 집주인이잖아요. 나는 여기에 세입자잖아요. 다 세입자가 하는 아니야. 아 이것도 달라요. 계약을 쓸 때 세입자가 고치겠습니다라고 하면 세입자가 고치는 게 맞는데 계약서에 그런 별도 특약사항이 없으면 집주인이 고치는 게 맞아요. 이거는 그리고 18년도 기출에 한번 나왔었어요. 이런 게 기출에 왜 나오냐면 나중에 바깥에 나가서 그런 거 호구당하지 말라고. 그래서 계속 기출에 나오는 거야. 자, 저녁부터 폭우가 내렸다. 아, 큰일 났네. 폭우가 내렸네. 언니는 아르바이트 때문에 늦는다고 했다. 벌써 퇴근했어야 하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언니가 없으니까 더 불안한 감정이 강해져. 그래서 정산을 잘못한 모형이었다. 작은 실수도 허용 안 하는. 언니는 계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본 뒤 안 맞을 경우에 다시 계산기 두드리고 이걸 반복해야 돼. 이게 만약에 뭔가 그게 안 맞잖아? 그럼 자기 돈으로 메꿔야 돼요. 근데 1시간에 2,000원 버는데 1시간에 3,000원 버는데 만약에 한 5,000원이 그 빵꾸 났다고 해봐. 그러면 그냥 2시간은 무료로 노동한 거잖아. 나는 만두 라면을 먹으며 그 와중에 깨알같이 만두 라면을 먹으며 연속극을 보고 있었다. 볼륨을 한껏 높였는데도 배우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폭우 소리가 그만큼 컸다라는 얘기예요. 리모컨을 잡으니 뭔가 축축한 게 축축 감각 촉각 진짜 불쌍하다. 진짜 힘들어. 폭우 소리 날 때. 학원에 간다고 얘기 끝나고. 난 어제 미리 갔지로. 자 쩐다고 말했지 우리. 한참 손바닥을 들여다본 후에야 그것이 빗물이란 걸 깨달았고 화들짝 자리에서 일어났다. 뭐야? 아씨 큰일 났다. 이거죠. 현관에서부터 물이 새고 있었다. 이물질이 잔뜩 섞인 새까만 빗물이었다. 굉장히 그쵸. 시각적이면서 또 감각적으로. 그것은 벽지를 더럽히며 창틀 아래로 흘러내렸다. 벽면은 검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누군가의 얼굴 같았다. 본인이죠, 본인. 현실의 비통함. 오우야. 진짜 너무 싫다. 나중에 저기서 사셈. 허둥지둥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는 한참 만에 전화를 받았다. 아직도 일이 끝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언니는 의외로 담담했다. 왜냐면 늘상 있었던 일이니까. 언니는 그런 적이 몇 번 있다고. 걸레로 닦아내면 괜찮을 거라고 말한 뒤에 바쁜 듯 전화를 끊었다.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왜냐면 이걸 못하면 내가 집에 못 가니까. 언니가 그렇게 말해주니 안심이 돼. 아 그래 뭐 괜찮은가 보다. 나는 멍하니 서 있다. 양말을 벗고 바지를 걷어 올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나름의 대처를 보여줘요. 근데 이제 고립되어 있잖아. 고립된 상황 속에서도 대처를 하려고 해. 책임감이 느껴지는 부분이야. 현관 앞 신발들은 모두 신발장 안에 놓고 컴퓨터와 TV 등의 가전제품 콘센트를 뽑았다. 피아노 주위에는 마른 수건 몇 장을 단단히 둘러놓았고 고인물은 걸레로 훔쳐내면 될 일. 나는 바닥을 닦은 뒤 세숫대야에 물을 짜내고 훔쳐내는 일을 반복했다. 훔친다는 거 뭔지 알지? 이렇게 한다는 거야. 진짜 뭐 스틸 그게 아니야. 구정물은 화장실에 버리고 마른 수건으로 한 번 더 물기를 없앴다.
언니 말대로 별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여기까지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 조금쯤 내가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근데 빗물이 고여 있었어. 어떡해. 그러니까 너네가 문제 다 풀었어. 시험 문제 다 풀었어. 근데 그게 재작년 문제였던 거야. 올해 거 풀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인 거지. 그거보다 더 하지,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나의 힘으로는,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구조적 실현 플러스 단절. 그래서 나는 하얗게 질려 있대. 무력하죠. 통제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감정을 살면서 반드시 느끼게 될 텐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느낄 때가 와요. 그때 그걸 어떻게 잘 넘기느냐가 중요한데 얘는 지금 너무 애기잖아. 갓 20살. 그러니까 너무 애기여서 언니한테 거의 이제 울면서 전화를 한 거지. 언니가 주위를 눈치를 보듯 왜 이랬겠지? 나는 울며 말했다. 비 와. 이게 너무 마음이 안 좋지 않니? 언니 어떻게 이거 했는데 뭐 이렇게 됐어 이 얘기도 아니고 비 와 이거 딱 한마디만 하잖아. 언니가 한숨을 쉬면서 그래 아까 말했잖아.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언니도 답답해. 집에 가서 동생 케어해주고 싶겠지. 근데 지금 집에 못 가잖아. 그 사장이 보내주겠냐고. 그래서 이 부분 간접 제시, 장면적 제시, 극적인 제시, 보여주기. 보여주기니까 쇼잉이겠죠? 나는 아이처럼 울어요. 근데 자꾸 와. 언니는 조용히 나를 타이르며 집으로 갈 테니 그때까지만 참으라고 했다. 언제 올 건데? 언니는 모르겠다고 하지만 곧 가겠다고. 이거 귀찮은 거 아니에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진짜 모르지. 뭐라고? 나는 전화를 끊고 손등으로 눈물이 이거 너무 마음이 안 좋아. 어떡해. 물은 발등까지 점점 차올랐다. 압박감이 조금 심해지는 거 느껴져요? 발등? 야, 너 집에 갔는데 여기에 찰박? 이래봐. 찰랑 이래봐. 기분이 얼마나 안 좋아. 빗물에서 매캐하고 비릿한 도시 냄새. 이 물이 깨끗한 물이겠냐고. 반지하 물일 텐데. 그 뭐 동물들 똥오줌 같은 거 싹딱 섞여 있는 더러운 물일 거 아니에요. 후각적 이미지, 비애감, 도시, 현실에 대한 비애를 부각하는 거. 야, 다 왔다. 자, 주인집에 도움을 청할까 싶었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도 안 되고요. 어쨌든 다시 일을 시작해야 됐다. 우선 전선을 한 대 묶어 서랍장 위에 올려놨다. 그리고 쓰레바지를 이용해 빗물을 퍼내기 시작했다. 물은 계단과 창문을 어떻게 자꾸 들어왔대. 창문을 닫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새지. 그리고 밑에서 이렇게 들어오지. 현관문에서. 응. 진짜 최악이다. 최악이지. 이거 어떡할 거야. 자, 이게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냥 물건이 젖으면 말려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돼요. 이미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세균이나 어떤 병에 감염될지 몰라.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다 싹 다 버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물건은 거진 쓰지는 못해요. 그래서 왜 수재민들 뭐 기부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 뭐 젖었으면은 닦고 말리면 되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더러운 물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게 있을 줄 알아. 그 물에. 중략. 나는 집으로 들어온 빗물을 퍼내다가 졸라 빡쳐. 가뜩이나 바빠 뒤지겠는데 아빠가 전화 와서 야, 아빠의 입장을 생각을 해봐. 아빠도
20살짜리한테 돈을 빌리고 싶진 않았겠지. 그리고 야 돈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20살 여자애가 갖고 있는 돈이 수중에 얼마나 되겠어. 뭐 엄마 아빠가 삼성 LG가 아닌 이상이야.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얼마 뒤에 그리고 또 설상가상으로 언니의 엑스가 그 술에 취해가지고 찾아와서 피아노 의자 위로 옮겨 누워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도 자기 나름의 할 일을 계속 하긴 해. 비가 자, 오는데 온 거예요. 네, 비가 오는데. 어떻게 누워 있어요? 근데 어떻게 너 내려온 거 아니에요? 술 취해서 길 쓰러졌다 안 했어. 두둥 뜨다가 거기로 이게 맞아 지금. 넘어갔다 근데. 그 웃기. 보일 정도로 어떻게 찍고 있는지. 아 웃겨. 빗물은 어느새 무릎까지 차 있었다. 이제 오바야. 이제 해결 못해. 나는 피아노가 물에 잠겨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렇게 두면은 한 번도 제대로 못 치고 망가질 거 아니야. 그래서 순간 쇼바를 잔뜩 올린 오토바이 한 대가 부르릉 가슴을 긁고 가는 기분이 들었다. 아 이거 쳐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응. 절망감이 여기 분명했다. 이 부분 소중한 초록색인 이유는 별거 없어요. 그냥 보라색 쓰기 싫어서. 소중한 존재인 피아노를 잃을 위기, 절망, 극대화. 오토바이가 일으키는 흙먼지 사이로 수천 개의 만두가 엄마를 떠올리게 하고요. 공기방울처럼 떠올랐다. 언니의 영어 교재도 컴퓨터 활자 디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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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귿. 나의 도도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 상징. 그래서 꿈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혹은 현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꿈이었으면 좋겠다. 여기 그 꿈. 아버지의 전화도 우리의 여름도 모두 하늘 위로 올라가 톡톡 터져버렸다. 나는 이제 결심을 해. 피아노 뚜껑을 열었어. 그래서 깨끗한 건반. 현실은 지금 너무 더러운데 건반 위에 손가락을 얹어보았고 엄지는 도, 레, 미, 파. 아무도 힘을 주지 않았는데 어떤 하나가 긴 소리로 우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피아노 치는 힘이고 자신감을 지키려는 모습이 되겠죠. 도는 긴 소리를 내며 방 안을 날아다녔다. 나는 레를 짚었다. 레. 사내가 자세를 틀어 얘가 보였고 나는 편안하게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하나 둘 손끝에서 돋아나는 음표들이 눅눅했다. 빗물이 차오르는 방 안에서 형상화. 물에 잠긴 페달이 뭉텅뭉텅 공기방울이 새어나왔다. 미미솔 도라솔. 사내의 몸에서 만두처럼 김이 모락모락 피어났다. 왜냐면 이게 이제 반복되고 있고 지치는 거라고 해야 되나? 이게 지치는 것이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빗줄기는 거세졌다 잦아지기를 반복하고 나는 반지하에서 피아노를 치고요. 발목에 물에 잠근 지 그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웃고 있었다. 나는 피아노를 치고 그는 웃고 있었대. 버티려고 하는 행위. 버티는 행위. 언니가 지금 그쵸. 잠깐 쉬었다가 뒤에 학습 활동 할게요. 이게 끝이에요. 웃고 벌써부터 졸리네. 어떻게 일어나지 내일 새벽. 진짜 가야 되나 근데? 진짜 그런 기분이죠. 수학학원. 머리가 너무 아프지. 야 아프진 않아가지고. 이 시간 할 생각이 약간 끈끈하지 않아? 앞에 봐. 처음에 춤추는 거
피아노. 도도한 생활 영위하게 하는 보류. 그러면서 자존심을 지켜주는 대상. 여기서 나의 자존심만 이러면 안 되고 나, 엄마 둘 다의 자존심이라고 보셔야 돼요. 아마까지. 그 다음에 배경은 뭐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쵸. 여기 제목의 의미. 도우미 반보. 자존감 지켜. 제목을 지었을 것이다. 중간 제목. 그다음에 하나 너 잃어버려. 막수들. 뭐? 막수들 잃어버려. 내가 누구지? 여기 보세요. 여기. 아니야? 80년대 초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는 많은 교육을 받았다. 그들은 기대 속에서 자랐는데 그 기대가 깨지는 거지. 대학만 가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2000년대 이후 한국 경제의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어 고용 감소, 일자리 질 저하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학문의 탐구보다는 취업의 수단으로 학과를 선택하곤 했다. 이게 아직까지도 이어지죠. 대학에 입학해서는 등록금과 주거비의 부담으로 아르바이트,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의 열악한 곳에 거주하는 일이 많았고요. 휴학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네. 끝. 여기까지 해서 도도한 생활 마무리하고요.